날이 추워지게 되면 관절이나 신경에 통증이 있는 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요, 날이 추워졌을 때 허리가 어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허리 디스크일 텐데요.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노년 허리 통증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허리에 질환이 있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 허리 질환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발현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과 그다음에 디스크 쪽을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척추 뒤쪽의 신경관으로 내려가는 척수신경이 눌린 상태가 되고 이 신경이 결국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데 신경이 눌리게 된 상태에서 통증, 그리고 저린 느낌, 그리고 다른 이상 감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하는 원인은 결국 이제 노화로 인한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뼈가 주저앉고 디스크도 다르면서 계속 주저앉고 뭐 주변에 있는 인대들이 지속적인 변성을 통해서 두터워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신경관이 눌리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보통 선천적인 부분들과 후천적인 부분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선천적인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퇴행 그리고 노화라는 부분들로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몸에서 우리가 봤을 때 척추는 철근 같은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옆에 있는 근육들이 콘크리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이 부분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됨으로써 점차 주저앉는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네. 결국 디스크가 다르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뻑뻑해지면서 주저앉게 되고 옆에 있는 인대들 그리고 뭐 뼈들은 지속적인 자극 때문에 변성이 생기고 점차 두터워지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척추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고요. 이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화나 퇴화를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든다고 다 허리가 아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척추관 협착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분간을 해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들은 결국 내가 디스크든 아니면 허리를 삐끗하든 이런 부분들이 천천히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결국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회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도 상처가 잘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처가 더디 났거나 아니면 흉터가 크게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아까 기둥과 콘크리트라는 척추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내 근육들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경우 결국에 척추 운동이겠죠. 네.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주신 분들은 척추의 기둥에 아무래도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노화나 아니면 퇴행이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덜한 거예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훨씬 더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와 동반된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나 아니면 허리를 삐끗하는 염좌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발생하고 그쪽에 흉터가 생기고 다시 또 발생하고 또 흉터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첩이 되다가 척추관이 지나가는
그 신경의 공이 많이 좁아진 부분들이 아까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상처가 빨리빨리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상처가 일어남으로써 이 흉터가 커지게 됐을 때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 몸이 퇴행화가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디스크가 갑자기 발현함으로써 척추관 협착증이 유발돼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동반이 됐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특징적인 증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허리 디스크와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척추관 협착증과 그다음에 디스크.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내가 과연 어떤 질환일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표로 준비했으니까 네. 이 부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대별을 해봤을 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가 힘들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펼 때가 더 힘들다라는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우리가 대표적인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 허리가 구부정해진 상태에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계속 걸어야 된다. 내가 또는 걷다가 다리 쪽이 터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한다. 잠깐 주저앉아서 쉬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프다라고 환자분들이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뭔가 모르게 불편하다, 저리다, 시리다, 아니면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통증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보다는 뭔가 좀 모호한 이런 증상들이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또 척추관 협착증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보다 제가 자다가 다리 쪽에 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또 흔하게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리 쪽에 피가 잘 통하는 것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혈관 쪽에는 문제가 없고 척추 신경 쪽에서 문제가 생긴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또 많이 하시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증상에 대한 차이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어르신들이 좀 90도로 구부정하게 걷는 건 보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허리가 많이 굽어버리신 분들이 생길 거예요.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허리를 굽힌 상태가 되면 뒤쪽에 있는 척추관이 한 10에서 15% 정도 용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자, 내가 통증이 느껴지고 아니면 불편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게 몸에서 더 편하다라는 인식이 박히기 시작하면 내 몸은 어떻게든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거기다가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서 근력은 더 약해지고 그다음에 허리를 굽히고 이 부분들이 편하다라는 그 각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허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우리가 허리가 많이 굽어 있다 아니면 케인을 끌거나 아니면 지팡이를 꼭 짚어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척추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가 아프실 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생각하시면서 뭔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거든요. 이게 병을 더 키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이 디스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과는 달리 천천히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은 일상적인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다리가 좀 저린 것 같아요. 아니면 쥐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지쳐버린다. 허리가 빨리 구부정해진다.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좀 뻣뻣해요.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증상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상처가 생기고 허리 쪽에 흉터가 생기고 이 흉터가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막아버린다라는 게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증상들을 내가 허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척추관 협착증이 올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허리 한번 삐끗하는 거는 뭐 늘상 있는 부분들이니까 괜찮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 그래서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파스만 붙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가 나이가 들어서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좀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루 종일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렇게 허리 질환이 있을 때 수술을 받아야 한다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네, 디스크에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의 빈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들어오세요. 특히나 이제 한 방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제 상태가 좋지 않다.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들어오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아니라 대소변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리에 마비가 온 경우 100명 중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너무 크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척추관이 최대한 넓혀질 수 있도록 앞쪽에서 디스크가 생긴 부분들을 좀 더 흡수를 시키거나 네. 아니면 디스크 옆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목을 넓혀주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탄탄하게 만들어서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치료들이 한방 치료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의 치료 모습을 담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환자분이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분이시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척추가 굽어 있거나 아니면 좌우에 밸런스가 틀어져 있거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척추 교정요법, 추나요법이라고 하죠. 골반을 먼저 교정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교정을 함으로써 척추에 지나가는 신경의 길목을 열어주게 되고요. 신경의 길목이 열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리가 좀 더 편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약침요법입니다. 한약에서 정제한 용액을 환자분의 환부에 정확하게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주변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약침 치료를 통해서 안쪽에 염증 반응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는 기립근들을 치료하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한약을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간단하게는 우리가 진통 소염 작용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퇴행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재생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근육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한약재들의 특징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추나요법, 약침 치료, 한약을 복용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완치된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제가 환자분 사례를 한번 준비를 했고요. 네, 네.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53세의 비교적 젊은 남자 환자분들이셨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60대, 70대의 퇴행성 환자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40, 50대의 장년층에서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필름을 먼저 보면 안쪽에 디스크가 5번하고 천추 1번 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옴으로써 뒤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자, 오른쪽은 우리가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왼쪽 편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잠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내려가는 구멍들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네. 자, 가로로 자른 단면도를 보면 자, 앞쪽에 까만색 부분들이 디스크고요. 네. 그다음에 뒤쪽에 약간 밝은색 부분들이 신경입니다. 자, 신경이 원래 이 정도. 자, 지금 이때 치료 후에도 우리가 치료 도중에 찍은 부분들이라서 100% 다 보이는 것들은 아닌데 치료 전에는 상태가 너무 심하셨던 거예요. 특히나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치료들이 너무 급한 상태였고 다리 쪽에 증상들이 너무 심하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분은 거의 걸음을 걷지 못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통증 때문에 쩔쩔매던 그런 상태였고 가장 먼저 시행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심바로 약침 그리고 신경근 치료들 이런 부분들의 약침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의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먼저 치료를 해드렸어요. 총 한 4회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보행을 약간 더 원활하게 이제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치료를 들어가게 됐었고요. 추나 약물들, 한약물들을 하루 3번씩 집중적으로 복용을 했었고 전체적인 치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원활한 그리고 업무에 다시 또 잘 복귀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완치된 사례까지 살펴봤는데 모든 치료가 장점은 있다면 참 좋겠지만 부작용이 없을까도 걱정도 되거든요. 어떤가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디스크랑은 달리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이 많이 진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치료가 아무래도 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다가 다시 또 후퇴를 하고 다시 또 아프고 다시 또 나아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꾸준히 참고 넘어가시면 평균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들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도 한 5, 6개월 정도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한 2에서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짧게 그 평소 척추 건강을 좀 잘 지키기 위한 방법엔 뭐가 있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꼭 언급을 네네.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아플 때 빨리빨리 치료를 해서 내 상처에 흉터가 많이 남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요즘처럼 날씨가 많이 추워질 때 이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부분들 네.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노년에 자주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날이 좀 추워지니까 이제 좀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술 한 잔 드시면 몸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아주 매콤한 걸 맛있게 먹으면 몸에 땀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몸을 좀 데펴주는 보온을 좀 강화해주는 식재료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꿀과 생광, 또 계피, 호박 등이 있는데요. 네. 이런 식재료로 또 식단을 짜셔서 올겨울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5분에 또 기분 좋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